자, 이제 4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유세가 어느 당인지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최지민 후보입니다. 이번에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에 출마했고 이제 모레 넘어서 15일에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팔선 의원님이시자 이제 우리 당의 상임선대위원장님이신 서청원 대표님께서도 이제 서청원 의원님께서도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오셨어요? 좌파독재 몰아내는 젊은 우파 기호 7번 최지민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남시 분당구 을에서 우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사상의 독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파쇼라고도 했습니다. 독재라고도 했습니다. 사상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존중받고 있습니까? 보수 우파가 존중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들어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엄밀하게 분류하면 끝이 없겠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좌파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조건 남의 것을 빼앗고 그저 찡찡대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가혹한 시련이 놓여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황무지의 숲이었던 이 성남시 분당구 을을 이런 멋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그렇게 일기 신도시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분당구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인근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행해온 모든 것이 다 답이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좌파 독재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해왔던 우파의 방식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보수 우파의 가치도 존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좋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여러 보수파 대통령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꾸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통일까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다 목격해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고 경제난, 수많은 경제난들을 겪었고 우리는 못 살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든 견뎌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꿈꾸면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면서 지금의 오늘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해온 것은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어요. 모든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잘한 걸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만든 게 누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물과 땀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이 옳았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역사를 날조하는 짓이 과연 온당키나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적어도 모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삭제하고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여기서 얻어야 될 가치를 송두리째 말살하고 그들이 이룩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닥에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방식을 관철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잘 살게는 만들어야죠. 적어도 지금까지보다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중국하고 북한에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국제관계를 새로운 국제관계를 시도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국가가 아닌데 그걸 단지 자신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친중국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미를 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없는 대결 구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증오심을 불어넣고 그 증오심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동경에서 태어나서 5년 동안 살았고 그것이 기본증명서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국가적인 차별을 당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지만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일주의자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감정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유아적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그저 반일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일본과 어떤 한일 관련 동맹을 이루고 적어도 군사협력에서든 경제에서든 파트너를 이루고 합리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자본주의자라는 이유로 반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반일 선동을 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반일을 하려면 저는 누구보다도 더 반일할 수 있어요. 저는 5살 이전에 겪었던 일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그런 식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품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발전까지를 염두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소양입니다. 문재인 씨는 저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씨와 그의 홍위병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나라를 망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적당히 문재인 씨가 못하면 적당히 선거 때만 되면 문재인을 좀 욕하면서 내 표를 좀 끌고 모으고 그러면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 문재인이 못하게 기도해야겠다. 대충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바보이며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막말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맞는 말을 막말이라고 부르는 건 나쁜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몰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그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정상적인 대통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굉장히 문제 있었고 여론조작 동원됐고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 이전에 그는 정상적인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진상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배경에 왜 중국 공산당 얘기가 나오고 왜 촛불 집회에 수많은 여론전과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온지 그 전부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살포됐는데도 그 수많은 언론인들이 거기에 가담했는지 전부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팬심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정치권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씨에 대한 정통성 문제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정통성을 줬다가는 정권 못 찾아옵니다. 왜냐? 그들은 토론회에 나가서 이럽니다. 박근혜 탄핵 패족들이 어디서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드느냐?
박근혜와 같이 탄핵될 것이지 너희들이 왜 정치를 하느냐? 왜 너희들이 감히 목소리를 내느냐? 그들은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보수 우파에게 흘러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대통령도 끌어내렸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조작을 하고 수많은 언론인들, 정치인들을 자기 약점을 모아서 그들을 마치 손안에 넣은 돌처럼 굴립니다. 쉽죠? 여기는 저라고 뭐 저도 별거 없어요. 후보자로 나왔지만은 저도 근로자입니다. 우습겠죠? 국민 하나하나, 기업인 하나하나, 여기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 얼마나 쉽겠습니까?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문재인이 보수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보수 우파들을 전부 호적에서 파버린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상적이고 멀쩡했던 정치인들을 전부 드러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모든 좌익 빨갱이들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보수니 진보니 나눠 가질 겁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숙청이고 노선 정리고 도착 빨갱이들이 전부 말살하는 보수우파 말살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수우파들이 왜 이렇게까지 몰렸느냐? 왜 이런 모욕과 과시를 당하면서 왜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피켓을 들고 나와서 왜 표를 구걸하는가?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 부끄러워요. 왜 평소에 하고 평소에 국민을 섬기고 평소에 잘할 것이지 왜 선거철만 되면 징징거리며 국민들한테 표를 구걸하는가? 저도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이 선거에 출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라도 선거의 형태를 빌려서 보수 우파를 부활시키는 회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종말할 수도 있겠다. 보수 우파의 씨가 마르겠다. 중도니 중도 보수니 온갖 좋은 말로 자기를 지어 갖다 붙이면서 정말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에 동참하는 그런 기조에 동참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문재인만 끌어내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만이 모든 걸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데는 단지 문재인 하나만 끌어내면 된다가 아니라 문재인을 만들어낸 모든 세력, 그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씨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을 도와주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이 손발이 돼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에게 문재인 씨가 하는지 뻔히 알고도 그에게 돈을 대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도 중국과 북한에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퍼다 주는데도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재인 씨가 그럴 걸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정권을 넘겨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분당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비이성적인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에게 하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시도했듯이 우리도 좌파의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본보기입니다. 물론 당장 내일은 멀쩡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작고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에 쌓여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우파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하면 돌을 던졌고, 우파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쌍욕을 하기도 했고, 직장 내에서 큰 소리로 나는 문재인 씨가 좋아 이러면서도 우리가 누구가 좋다고 우파 정치인만 지지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마치 국민 한 명 한 명이 적폐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금 문재인 씨를 지지하고 문재인 씨가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팔아넘기고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부실 대응해서 나라를 개박살냈는데도 부끄러움 없이 짜파구리나 먹으면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죽어서도 안 됩니다. 나라가 끝났다고 절망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념에 당당해질 때
문재인이 정신 나갔고 문재인을 지지하면 그것도 역시 정신 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직장에서, 내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내 정치 성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굴종시킬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해지지 못하면 영원히 문재인을 이길 수 없어요. 좌파 독재 정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의 무서움은 뭐냐? 언제든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고 제2, 제3, 제4, 제5의 문재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수 우파도 고칠 것이 많아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를 만든 이 괴물 같은 좌파 독재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잠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세등등한 토착 빨갱이들이, 좌익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 않게 됐을까? 왜 3040이, 1020이, 2030이 대학생들이 왜 우파가 아닌 걸까? 왜 태극기 집회에 안 오는 것 같은 걸까? 물론 와요.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젊은 우파들은 연단 근처에 없어요. 마이크 잡으러 안 와요. 저도 마이크 잡고 있지만은 이거 잡으라고 누가 하기 전에는 연단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나대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우파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도 오글오글 합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젊은 우파들이 규합을 안 할까? 왜 그들이 안 나설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자기들이 진짜로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원해요. 지금 그리고 많이들 실망해 왔어요. 기성 정치권에, 자기들을 실망시키는 구태 정치에, 그리고 촌스러운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모습들, 뇌물 받고 뭐 받고 누구 자리 꽂아주고 남의 자식, 내 친구 자식 걔네들만 먼저 챙기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했어요. 20대 30대 40대 우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금수저가 아니래가지고 저기 가봤자 대접받긴 글렀다. 우파 젊은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살지 않으면 어차피 해봤자 대접 못 받겠구나. 나는 그냥 열심히 해봤자 들러리겠구나. 나는 기껏 해봤자 쟤네들 박수부대 피켓 들어주는 그런 용도에 불과할 거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까지 많이 이용돼 왔어요. 보수 우파는 이제부터 젊은 사람들을 많이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들 스타일이 달라요. 땡땡이 칠 수도 있고 뭐 별로 살갑지 않아요. 어르신 어르신 하면서 아양 떨지도 않아요. 그냥 호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봐요. 그리고 속으로 욕해요. 문재인 완전 정신 나간 새끼. 욕했다고 막말할 건가? 막말했다고 뉴스 하세요. 우리 당은 뉴스도 안 내보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문재인 생각보다 더 미친놈이다. 이래도 막말했다고 저 뉴스에 안 내보냅니다. 예, 이제